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장마가 심하더니 이제 날씨가 해님이 빵긋하게 웃으시네요. 자, 오늘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34페이지 밑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가 아니라 범죄 수법, 전수가 이루어지는 교도소를 중범죄인을 수용하기 위한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여 범법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범죄율을 낮추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때 벌금이나 범칙금은 재산에 비례하여 재산이 적은 서민층의 생계형 범법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게 하고 사회 인프라와 국민을 통해 부를 쌓게 된 부유층에게는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도록 하면 범법이나 범죄가 줄어들고 국가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 또 구시대의 유물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면 국민들의 병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병력 비리를 없앨 수 있으며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업난 해결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와 파독 광부, 파독 관우사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매월 애국수당을 지급하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애국자들을 우대하면 군인들의 사기와 애국심이 고양되어 전투력이 증강되고 국민들의 애국심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는 해결 원칙이 있다. 여러 복잡한 문제들은 하나씩 떼어내어 단편적으로 다루면 해결이 쉽지 않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내다보면 문제들을 통해 통찰하고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결 방안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일수록 좋다.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나의 일단의 여러 방안들과 같이 경제를 일으켜 부를 눌리면서 세수를 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모든 문제가 무리가 없이 해결되고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해결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가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국가 경영 청사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것을 국민 앞에 제시해 보여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그렇게 엄중하다.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 전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자리에 오르기 직전이나 오르고 난 후에 그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고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이며 경제 정책이나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것도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띤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런 것도 없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국정에 시행착오나 실책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7페이지입니다. 누가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가? 부익부 빈익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말하는 처방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래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문제 삼아온 주제들이나 나의 해결 방안들이 대부분인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허황된다거나 비현실적인 생각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해결을 위한 배당금 지급 제도 등 현금 지급 방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의 깊은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적 방안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 시행하다가는 우리나라가 거들나서 베네수엘라 꼴 난다고 비판한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절대 허황된 포퓰리즘이 아니다. 포퓰리즘은 재원 조달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당장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놓는 사탕발림의 인기 영합 정책이다. 포퓰리즘이 사탕발림의 인기 영합 정책이랍니다. 내가 제시한 방안들은 아무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재원 마련책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와는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가 지하 자원인 석유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는 석유가 수출되지 않거나 수출 가격이 폭락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여 국민에게 나누어 주던 국가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국민 전체가 한순간에 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첨단 기술 산업부터 1차 산업인 농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수출 품목도 다양하다. 국가 경제가 수출품 한두 가지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국민들 가운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줄 수 있느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예산을 알뜰히 아껴서 사용하고 예산 가운데 낭비되거나 누수되는 것만 없다면 국민에게 줄 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시절 한 토론회에 나와 내가 허경영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데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다. 또 최근 그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지금처럼 방만하게 집행되고 낭비되는 부분만 없다면 국가 수입만으로도 나라 살림을 실컷 하고 어느 정도 국민에게 몫을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자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산에서 급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살펴서 제외하고 또 예산의 누수나 낭비가 없는지 점검하여 철저히 막는 일이다. 내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예산은 불필요한 집행이 너무 많다. 약 70% 정도는 줄여도 충분히 국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회의원 수 축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화, 보좌관 급여의 국고 지원 중단,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 지자체 선거 폐지, 지나친 지역개발 중단, 성인지 예산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만 해도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산을 절약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39페이지까지 읽었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